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금은 쇠락한 광주 백운광장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거점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 바퀴가 부서지면서 활주로가 전면 폐쇄됐고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고민거리로 지적됐습니다. 5.18의 진실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진상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가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젊은 층이 몰려드는 청년 창업 특화 거점으로 육성돼 상가들의 활성화를 꾀하게 됩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시간당 교통량이 최대 7,200여 대에 달하는 광주 백운광장은 교통광장으로서의 기능에 비해 상권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나가고 특화 업종이 없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시외로 신시가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상가가 지금 많이 배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배 있습니다. 이 같은 백운광장 일대 21만 제곱미터가 재도약을 노립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2023년까지 총 879억 원이 투입됩니다. 방치된 구 보훈병원 부지는 청년의 거리 등 청년 창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낡은 모자 보건센터 건물은 따로 매입해 신혼부부 맞춤형 공간으로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모자 보건센터 자리에는 3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임신과 출산, 육아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 백운고가를 철거하고 보행 육교를 설치해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함으로써 끊어진 푸른 길도 있고 상권 활성화도 유도합니다. 남구에 가면 일거리도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남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씩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 등지에다 백운광장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심재생 프로젝트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1,000억 원대의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이 전라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한전공대 운영비로 오는 2022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모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심의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 끝에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봄비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오늘 하늘에는 구름 가득한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옷차림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광주의 기온은 평소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내려진 남해안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초속 10m에서 16m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외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도 환영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는 미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이 40대 학부모는 내년부터는 고교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교육부가 밝힌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고교생에게 들어가던 한 해 200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내는 그 돈이 목돈이 들 때마다 정말 여기저기 다른 데 못 쓰고 그거를 아껴서 거기에다가 내기 때문에 일단 가게가 좀 많이 다들 힘들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정착되는 2021년이면 광주 4만 9천여 명, 전남은 5만 8천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건은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광주시 교육청은 매년 10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67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50% 재원의 성격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로 지급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교육계는 보다 안정적인 성격의 재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24년도 이후로도 교육 재정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는 무상교육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영산강 죽산보 철거를 놓고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 철거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특위가 나주 영산강 죽산보를 오늘 방문합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정진석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는 오늘 오후 2시 죽산보를 방문해 영산강 보 개방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으며 죽산보 해체 여부는 오는 6월 1일 결정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민간인 낙살, 이로 인한 실종과 안매장은 지금껏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실마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군 문서가 나왔지만 이를 조사할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답답함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실종돼 묘역의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행방불명자 76명. 정부 차원의 5.18 진상조사를 한다기에 평생 전국을 헤매고도 못 찾은 동생의 유해를 찾게 될까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괴물이라는 국회의원의 망언뿐. 죽기 전에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올해도 눈물만 흐릅니다. 동생이나 지금 누나나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난 그것을 좀 가서 묻고 싶어. 그런데 정부는 뭐 대답이 없어. 가슴이 답답해. 5.18 당시 공군 수송기가 누구인지 모를 시체를 날랐다는 군 비밀 문건은 39년간 유해도 못 거둔 가족들의 한을 풀 어쩌면 마지막 실마리인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수송기 운항 관련자, 또 해당 비밀문건 작성자 등을 추적해 의혹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하지만 군은 반박자료만 내부 검토하는 중이고 현실은 답답합니다. 진상조사를 해야 할 정부 차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의도적 태업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나머지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지만 말뿐 5.18을 정쟁용으로만 소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에 의해서 좀 5.18 진상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의혹들만 더 짙어가는 양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꽉 막힌 국면을 돌파할 카드는 지금으로선 자유한국당 추천이 없는 상태로 진상조사위 출범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하나. 이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된다면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도 진상규명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빈손으로 39주년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어제 광주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의 앞바퀴가 갑자기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00여 명의 승객들은 30여 분간 비행기에 갇혔다가 구조가 됐고 공항 활주로가 폐쇄돼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어젯밤 항공기가 견인되면서 오늘부터는 항공기 운행이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공항 활주로 한가운데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앞바퀴는 파손됐고 타이어는 휠에서 벗겨져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승객 111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는 오전 10시 반쯤 광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거의 줄였을 때 갑자기 앞바퀴가 파손됐고 공항 터미널로 가지 못한 채 활주로 중간에 멈춰선 겁니다. 뒷바퀴 내리고 5초 정도 있다가 굉장히 경음과 함께 기체가 흔들려가고 또 타는 냄새도 엄청 많이 났고. 비행기에 갇힌 승객들은 30여 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릴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비행기 일주일에 2번씩 타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내. 이게 만약에 그러다가 돌아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 비행기를 이동시키지 못하게 되자 공항 활주로는 폐쇄됐고 이착륙이 예정됐던 비행기 4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활주로의 사고 여객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비행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려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늦게 도착하게 되니까 여기 관람 장소가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여러 군데를 관람해야 하지는 못하니까 일정이 많은 차질을 가져야 돼요. 출발지가 인근의 전남 무안공항으로 대체된 항공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광주공항은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경기를 계속 넣고 가야 네, 맞습니다. 아니 12시까지 김포공항 가야 된다니까. 저희 KTX랑 대중교통버스 다른 모든 교통수단 이용하셔도 되시고요. 이용하신 후에 영수증만 청구하셔서 저희 아시아나 측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비용 다 청구해 드릴게요. 아시아나 항공 측은 군용 항공기 착륙 장치 때문에 앞바퀴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야생식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무턱대고 생태계 교란 식물을 들여오고 또 산지를 개발한 탓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양미역취의 주요 서식지인 순천만 인근의 동천 하구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5배인 3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인근 부지가 양미역취로 뒤덮여 있습니다. 최대 3m까지 빽빽하게 자라나는 양미역취 탓에 주변 식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또 뿌리로 번식하고 그다음에 또 꽃 씨가 또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그 뭐 갈대라든가 그 쑥부쟁이 이런 우리 그 전통 자라고 있는 토종 식물을 성장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는. 이 일대를 양미역취 천지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순천시. 순천시는 지난 2008년 경관 조성용으로 외래종인 양미역취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태계 교란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반대로 양미역취를 제거하기 위해 벌써 10여 년째 매년 수천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야산. 제멋대로 자라난 칡덩쿨이 도로 인근의 울타리와 표지판들을 휘감았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왕성하게 자라나는 칡은 최근 전남 산림 문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남도가 칡덩쿨 제거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은 99억 원. 예산은 매년 늘어나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지 난개발로 인해 대지가 매년 급격하게 황폐해져 칡을 제외한 다른 식물들은 사실상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탓입니다. 안 좋은 땅에서는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요. 나무들이 벌채되고 계속 노출되고 또 소랄지 이것들 방목된 지역들 이제 그동안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만들었던 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잘 번모하고 그러죠. 최근 전남 산지 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난 3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때문에 축구장 6천여 개 규모의 산지가 훼손됐는데 전남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해 황폐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에다 벌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발전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 안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무 하나 키우는데 뭐 1년이 걸린 게 아니고 뭐 10년, 20년, 30년씩 키우잖아요. 그것보다 실이 더 많은 그런 정책이에요. 산지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산림복구와 대체산림 조성 비용을 부과하고 산지개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연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정 때문에 외래종의 몸살을 앓고 훼손되어 버린 산림을 되돌리는 데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우리 생활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는 행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네,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 박미자 시민 상주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올해 추모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4.16 당일 오전 마을 촛불별로 아침 피켓팅이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분향소가 설치되어서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민들 참배가 가능하고요. 4시 16분부터는 매달 진행해오는 예술인 행동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충장로 일대를 순례하는 진실 순례길이 진행되고 7시부터는 세월호 추모 공연인 하늘꽃 공연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세월 5년 우리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문해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문화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이라고 하는 건 지난 5년 동안 나와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나누고 공감하는 이야기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3살이 된 세월호 세대들의 꿈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키고 싸워야 할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들은 이 문화제 전부터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은 추모제에 앞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는 부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 노란 리본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평소 저같이 노란 리본, 거리, 또 리본 배지, 목걸이, 스티커 등을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고 또 이어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바느질로 그리는 4.16 이야기라는 주제로 천일순례 때 입었던 조끼가 있습니다. 그 조끼를 각자가 생각하는 4.16으로 바느질로 표현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길 위에서만 만나는 우리가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3일, 14일은 청소년 촛불이 그리고 15일, 16일은 시민상주 모임에서 5.18 민주광장의 분향소를 지켜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갑갑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상규명 작업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기소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기대할 만한 성과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요. 네,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거나 또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4.16 가족협의회와 함께 전국적으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는 서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이 서명은 5주기 추모 행사가 끝나면 가족협의회에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전 세월호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었죠. 정말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저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광주 시민 상주 모임에서도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초심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 마음,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16 가족협의회와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거고요. 세월호를 단순한 사건이나 개인의 사고로만 인식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 그리고 제도적인 우리가 무관심했던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특히 팽목 디귿 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민상주에서는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위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수많은 문제점들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생명 존중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16 5주기를 맞아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는 부모님들, 유가족분들, 그리고 희생된 304명의 영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지치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 박미자 시민상주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전남 지역 어장 정화 사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는 폐허구 운반용 부선은 황당하게도 경상도에 있는 유람선 계류시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북평면의 한 마을 앞 바닷가. 바닷속에 해삼 산란장을 조성하는 어장 정화 사업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해수부와 해남군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면적은 8헥타르, 사업비만 7억 원이 넘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바다에 자연석을 투석해서 해삼 서식 기반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어장 정화 사업을 하려면 업체는 30톤 이상의 정화선과 폐어구 등을 운반할 수 있는 50톤 이상 부선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남 어장 정화 사업을 따는 업체는 부선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남 업체에 부선 한 척이 그리고 출금액으로 전남에 존재하지 않고 그게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일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경남 거제시 가량인데요. 이곳에 해당 선박 부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취재진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한쪽에 위치한 유람선 선착장.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정박하는 데 사용하는 계류시설을 보니 희미한 선박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해남 어장 정화 사업을 따는 업체가 서류상에 보유하고 있다는 부선입니다. 해남 어장 정화 사업에 쓰여야 할 부선이 270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2011년 8월에 부장교 신청이 들어와서 왕점 사용 허가가 나갔고 현재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유람선 계류시설이 전남 해남 어장 정화 사업에 투입되는 황당한 상황. 업체 선정 전부터 이 같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남도 등 관계기관들은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범시민 차량 2부제 자율시행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인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시민 스스로 차량 끝번호에 따라 2부제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가장 혼잡이 예상되는 개회식과 폐회식 날은 시와 구 유관기관들이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과 개폐회식장, 주경기장인 남부대에 일반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광주 문화방송과 광주 남구청이 양림 오픈 스튜디오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문화방송과 광주 남구청은 양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공예 특화거리 조성 사업, 근대역사 문화마을 홍보 등을 위해 양림동의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운영될 양림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광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오의 희망곡과 놀라운 세시가 제작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기랭 동원 메디컬 회장이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이기랭 회장에게 아너소사이어티 인증패와 판넬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확산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에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92번째입니다. 1974년 유신 독재 시절 민청학령 사건으로 투옥된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삶을 그린 회고록이 발간됐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1974 전남대 민청학령실록은 김상윤, 윤한봉, 이강씨 등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사후를 통해 구금된 광주 전남 지역 민주화 인사의 14명의 구수를 토대로 광주 전남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광주 지역 요양보호사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를 횡령한 복지시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모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이 종사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해서 공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는 공제 금액보다 적게 납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청년 예비 창업자들을 종합 지원하는 공간 스타트업 비즈플라자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과 사무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템 구체화부터 사업화까지도 종합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는 오는 18일까지 광주 디자인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관련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나비와 함께하는 봄날의 여행 한평 나비 대축제가 26일부터 열흘간 한평 엑스포 공원에서 열립니다. 나비 날리기, 곤충 표본 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요.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기까지 곤충의 생태를 관찰하는 전시도 마련됩니다.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바람을 환경 전문가의 시선으로 풀어낸 책 명태 돌아오라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저자인 김도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남북협력 공연에서 가수 강산혜 씨가 명태를 부르며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연 것에 감명받아 관련 수필을 썼다고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학창시절의 추억부터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생각을 엮은 글 6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 축제에서 광주시향이 선보일 공연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연주회가 내일 열립니다. 2019 교향악 축제 프리뷰 전람회의 그림인데요. 피아니스트 유영옥 씨가 협연해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봄비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다가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쳤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오늘 하늘에는 구름 가득한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옷차림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안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초속 10m에서 16m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닐하우스나 옥외 간판 등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6.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1도, 강진은 14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5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 오늘 해상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을 회복하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